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 재료건설팅의 심산 원장입니다. 오늘은 명리적 성악의 비법을 알기 쉽게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칠판에도 표기를 해 두었는데요. 오늘부터 심산 멘토의 명리적 성악 비법의 핵심을 시리즈로 계속해서 총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매시간 비법 10가지 정도씩 시리즈로 계속해서 비법을 공개해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제1탄입니다. 제1탄의 비법 10가지 정도를 강의해 드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리즈로 비법을 공개해 드리는데 1탄부터 100탄까지 계속해서 비법을 이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명리적성악 비법 오늘 강의 10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사주명식을 보시면, 본인이나 가족의 사주명식을 보시면 지지에, 천간과 지주 중에 지지에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충미 중에서 생지, 왕지, 고지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인신사회가 2개 이상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인신사회, 일명 역마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10중 8구가 미래지향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다시 시도를 합니다. 항상 진취적이고 아주 미래지향적인 성격이다. 이것이 바로 사주를 넓고 정확하게 보는 하나의 비법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좌오묘유가 2개 이상 있다. 도화살이라고 하죠. 왕지라고도 하고, 좌오묘유가 2개, 3개, 어떤 분은 4개까지 있는데 2개 이상 있는 분, 특히 월지, 일지에 좌오묘유가 있다. 이런 분들은 현실을 중시합니다. 미래도 아니고 과거도 아니고 지금 현실, 올해에 지금 현재를 가장 중시하는 현실주의자다.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예를 들어서 2개, 3개 이렇게 진술충미가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과거지향적입니다. 가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회를 한다.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참석하는 것이 진술충미를 깔고 있는 분들. 왜? 항상 과거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넓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은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충미 중에 지지에 어떤 오행과 육친이 2개 이상 있느냐, 2개, 3개, 4개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을 육친론이라든가 오행론이라든가 일주론을 제외하고 그냥 이 인신사의 좌오묘유 진술충미, 이 글자 자체로 그 사람의 성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심산 멘토의 비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주에 정관이 있으면서 인성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정관이 있으면서 정인, 정관이 있으면서 편인, 관인상생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일단 인생이 좀 평탄합니다. 관인상생이 붙어있는 경우, 그럼 고생을 좀 덜 하죠. 반면에 편관이 있으면서 정인이나 편인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편관이 칠살이라고도 하고 귀살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살인상생이라고 합니다. 편관이 있는 분들. 그래서 편관과 인성이, 살인상생이 있는 분들은 자수성가, 어떤 어릴 때 트라우마,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거친 다음에 자수성가를 하는 분이 많고, 관인상생이면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고생을 좀 덜하는 형국이다. 이것도 이제 나름대로 사주를 봤을 때 정관과 편관을 봤을 때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과거와 미래를 유추를 하면 아주 잘 맞습니다. 이런 게 이제 비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비경겁제는 천간에 오는 것보다 지지에 오는 게 훨씬 낫지요.
천간에 오는 비경겁제는 90% 이상 부정적입니다. 손재수라든가 이별수라든가 사기수라든가 90% 이상이 나에게 해가 된다. 천간의 비경겁제는. 지지의 비경겁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의 비경겁제는 6, 70%는 부정적인 경우가 있지만 3, 40% 이상 긍정적입니다. 왜? 지지의 비경겁제가 있는 분들은 추진력이라든가 뚝심이라든가 한 번 하면 한다. 그래서 고집만 부리지 않으면 비경겁제가 강한데 고집만 자제를 하면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천간에 비경겁제가 있는 분들 중에도 좋은 게 있습니다. 을목일간에 간목겁제가 있는 분들. 을목일간 간목이 있으면 등락의 갑이지요. 그러니까 후원자가 됩니다. 을목은 간목을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비경겁제가 용신일 경우는 천간이나 지지나 어디에 있어도 그 폐해가 약하다. 오히려 비경겁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비경겁제가 무조건 나쁘다. 이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심산멘토의 그 비법 시리즈 1탄 중에 네 번째 비법. 단명사주가 어떤 게 단명사주일까요? 일단 극신약사주입니다. 극신약사주. 일간의 뿌리가 없고 인성과 비겁까지 없는 경우, 전혀 일간의 뿌리가 등령도 안 되고 득지도 안 되고 득세도 안 되고, 그래서 일간의 뿌리가 전혀 없는 것. 그러면서 종격도 아닌 경우, 종격도 아니면서 일간의 뿌리가 없는 경우, 이런 게 형충을 당할 때, 일간이 형충파해 이것을 당할 때 이 심장마비라든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그래서 극신약사주. 그리고 단명사주는 용신이 형충을 당할 때, 합거를 당할 때, 용신이 뿌리가 없는데 용신이 튼튼하지 않은데 합거를 당할 때, 이럴 때 뜻밖의 단명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이 30%의 유전자가 내려오죠. 그래서 부모님이 단명했을 경우에는 그 자식이라든가 대대로 단명 집안에 단명이 많이 나오고, 암이 걸린 집안에 그 암이 많이 나오죠. 주사를 부리는 부모 밑에는 주사를 많이 부리는 이런 나오듯이 단명사주는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심산멘토의 오늘 비법 다섯 번째. 월지와 일지, 아니면 월건과 일간, 월주와 일주라고 하죠. 일주와 월주가 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10중8구는 순둥이입니다. 본성이 굉장히 착합니다. 그 다음에 친화력도 좋고. 그런데 월주와 일주가 형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을신충이라든가 충미충이라든가 하급금이라든가 금극목이라든가 월지와 일지가 충형을 하면, 형충을 하면 싸움다 기지다, 경계를 해야 됩니다. 썸깔이 있고 복수심이 있고 뒤끝이 장렬하는 사람은 형충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립이 됐거나. 그래서 사주를 빠르고 정확하게 보는 방법은 제가 매 시간 이렇게 10개 정도씩 비법을 강의해주면, 지금 시리즈 1탄이면 100탄까지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1000가지의 비법을 여러분이 전수받을 수가 있습니다. 심산멘토의 비법, 사주를 쉽고 정확하게 보는 비법입니다. 그냥 책에 나온 대로, 이론대로 사주를 봐서는 사주나 진로 컨설팅이 정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넓고 깊게 볼 수 있는 정문일침으로. 자, 그 다음에 비법 여섯 번째. 여자 사주에 인성이 3개 이상 있으면, 여자 사주에 편인이나 정인이 3개 이상 있으면, 3개, 4개, 어떤 분은 5개 있는 분도 있는데, 일단 3개 이상이 있으면 자식과 떨어져서 지내라. 한 집에 있더라도 집에만 붙어 있으면 자식이 안 되니까 도서관에 가든지 스터디 카페 가든지 각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자녀가 학생이다. 그러면
일단 원룸에 보내든지 아니면 기숙사, 기숙사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외국에 유학을 가든지. 그러니까 그 엄마 사주에, 여자 사주에 인성이 3개 이상 있으면 자식과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그 자식이 안 돼. 자식의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와 떨어져야 좋은 사람이 있고 엄마와 붙어가지고 무인성 사주는 엄마가 이제 케어를 해줘야죠. 대신에 이제 무인성 사주는 잔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무인성 사주는 밀당을 해야 됩니다. 밀당. 자, 비법 7번째. 여러분이 사기를 많이 당합니다. 손재수라고 하죠. 그러면 사기꾼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기꾼일까요? 사주 구조를 보면 비경겁재가 없으면서 비경겁재가 약하면서 식신상관이 3개 이상 있으면 식신이나 상관이 3개 이상, 4개, 5개 이렇게 되면 허장성세, 허풍이 심한 뻥쟁이, 이것이 사기꾼으로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상관과 편인이 있긴 있는데 사주 구조가 편중되거나 조우가 안 맞으면 사기꾼 기질, 조우가 맞으면 아주 벤처인데 아주 두뇌가 총명한데, 그래서 비겁이 약하면서 식상이 너무 강하면 그게 바로 사기꾼 기질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경계를 하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심산멘토의 비법입니다. 그 다음 8번째, 일간이 정제와 합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간이 정제와 합을 하는 것. 자, 병화일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정제와 합을 하려면 사주 원국에 병신합이 있다. 병화일간이 사주에 천간에 어디인가 신금이 있다. 정제와 합을 했죠. 하급금. 이분은 레이저빔처럼 정확한 분입니다. 아주 정확한 사람입니다. 돈도 정확히 쓸 때 씁니다. 헛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검절약을 한다. 그래서 병신합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알뜰살뜰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고 중년, 장년, 말년으로 가면은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병신합. 그 다음에 무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토일간이 천간에 개수가 있다. 무기합이죠. 토국수, 정제와 합을 해 있다.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뭐 갑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갑목일간이 기토가 사주에 있다. 원국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사주 원국에 있으면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면 짠돌이가 될 수 있다. 본인은 쓸 때 쓰는데 제3자들은 조금 너무 인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조금 이렇게 더 기브 앤 테이크 베풀면서 이렇게 살면은 아주 호평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법 9번째. 여러분이 공망 하는데 공망이 무조건 나쁘냐? 그게 아닙니다. 강한 오행과 육치는 공망을 맞아야 됩니다. 로강지, 공망인데 신유가 공망이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신금이 공망이거나 유금이 공망이다. 그런데 사주에 금기운이 너무 강하다. 이런 경우는 공망을 맞아줘야 됩니다. 다만 월지가 공망 맞으면 젊어서 학생 때나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20, 30대 젊었을 때 직업 갈등이 많습니다. 진로, 고민, 직업 갈등. 월지가 직업 궁이니까 젊은 나이에, 그래서 월지가 공망 맞으면 이 직업 상담을 많이 합니다. 자녀 진로를 잘 몰라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시지가 공망 맞으면 50대, 60대 돼서 4, 5, 60대로 갈수록 진로 고민, 직업이 바뀝니다. 진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직업 고민되는 사람이 왜 직업 고민을 하는가? 이게 이제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망을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직업 고민을 하겠구나. 월지 공망은 젊어서 직업 고민, 시지 공망은 나이가 들어서 진로 직업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 오늘 비법 10번째. 비경겁재가 3개, 4개, 5개 있다. 비건겁재가 강하다. 그러면 삶의 굴곡이 매우 크지요. 산전, 수전, 공중전. 그러면
개운법이 뭡니까?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보험을 들으면 좋습니다. 보험 중에서도 실비보험은 필수입니다. 뭐 실비보험은 2, 3만 원이면 들 수가 있지요. 예. 뭐 종신보험이라든가 생명보험 이런 것도 이제 여력이 있으면 들으면 좋은데 최소한 실비보험, 예, 이런 건 비경겁제가 많은 사람은 이 삶의 파고가 쓰나미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이런 분이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 큰 일이, 부정적인 일이 잘 안 일어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액땜, 개운법이다. 그래서 비경겁제 많은 사람이 평탄하게 살 수 있는 방법. 비경겁제가 강하면 배우자 사이도 안 좋지요. 왜? 고집이 세니까. 그 다음에 재물도 많이 버는데 많이 나가지요. 비경겁제가 많으면 손재수 나눠 먹어야 됩니다. 형제들한테 뺏기고 부모님한테 뺏기고 친구나 지인한테 뜯기고 이러니까 이제 손재수를 많이 당하거나 아니면 하여튼 비경겁제가 많으면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으면 그래서 이런 개운법 이런 것도 이제 비법입니다. 이런 비법을 망라해서 제가 지금 개운법 교재를 거의 7, 80% 이제 거의 자료는 다 이제 준비했는데 이런 비법도 올해 출간되는 올해 하반기 올해 중에 2023년 중에 개운법 교재를 출간 예정으로 지금 70, 80% 이제 이런 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개운법입니다. 명리개운법. 이것을 약 1000가지 정도 명리 예를 들어 사주명리에도 개운법이 있고 매화역수라든가 어떤 점학에도 신살에도 개운법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이라든가 식이요법이라든가 여기에도 개운법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채우는 내공 갖춤 개운법도 있지요. 이런 식으로 제가 심상 칼럼식으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제 많은 글들을 압축하고 요약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주명리를 잘 몰라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에세이 형식이라든가 칼럼 형식으로 그야말로 굉장히 구체적인 개운법 책을 지금 집필 중인데요. 그래서 개운법의 일부는 우측하단에 진료적성 비밀 코드 책에 나와 있는데 이 책에도 이제 품절이 돼서 이 책은 더 이상 구입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명리적성 비법 노트 책에도 그 명리학 약 70%, 진료적성학 한 30% 정도 이외에도 일부 개운법에 대해서도 이 두 권의 책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수록되지 않은 약 7, 80% 이상 거의 8, 90% 이것을 개운법 교재를 집필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일상적인 뭐 풍수지리 개운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개운법 중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총망라해서 그 파트별로 옴니버스식으로 분야별로 여러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운명 개운법, 운명 개운비책 내지는 뭐 개운 비결 이제 이 비법서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집필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주를 어떤 분들이 보는 게 좋을까요? 사주 구조에서 상관정관이 원국에 있거나 특히 식신상관이 강한데 상관이 정관보다 강한 그러니까 상관 식상이 관성보다 강하면서 상관이 있는 분 식신상관이 강하면서 이런 분은 사주를 보면은 액땜도 할 수 있고 정확히 개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편인이 너무 강한데 식신이 약한 사람 편인도식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은 무능력 어떤 걸 해도 오래 못하고 게으르고 이론은 강한데 실제가 안 되니까 이런 분들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해법을 알려드리죠. 어떤 자격증을 따던가 어떤 편인도식 구조 그 다음에 비경겁제가 강한 궁겁쟁제 구조 비경겁제가 3개, 4개 있는 분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파도같이지요. 방금 전에 개운법 외에 궁겁증제, 비경겁제가 강한 분은 반드시 이런 그 사주를 보면 좋습니다. 정확하게
그 다음에 진술충미가 많은 분들. 진술충미는 왜? 지장간의 암압이라든가 지장간의 충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 고수 아니면 진정한 고수 아니면 진술충미를 독해를 잘 못하죠. 정확한 합충형 파일을. 그래서 진술충미 그 화개살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이 사주를 정확히 보면 좋고, 그 다음에 수나 화가 없는 분들, 우울증, 조울증,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죠. 신세비관이라든가 수나 화가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개운법. 그 다음에 특정 오행이 너무 많거나 3개, 4개 아니면 고립된 거죠. 어떤 목오행이 있는데 그게 고립되어 있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거나 이렇게 되면 건강이라든가 육친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이런 분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재성이나 무간인 사람들, 무재성 사주, 무간인 사람들, 이것 전생에 까르마가 있는데 이것을 개운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얻는 게 좋고, 특히 이제 부모님이 불화가 커서 부모님이 이혼했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젊어서 폭언, 폭력이라든가 이런 주색잡기라든가 사업 실패로 인해서 트라우마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직장 이직이나 어떤 이런 사업장 오픈, 이것은 타이밍이 중요하죠. 직장을 언제 옮기느냐, 아니면 이사, 매매운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냥 여기저기 아무 데서나 실력이 없는 분들에게 내 사주를 내놓지 말고 그야말로 검증 가능한 최고의 실력자에게 제값을 주고 제대로 정확하게 보고 근본적인 그 해결책을 얻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도 예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심산멘토의 명리적성학이라든가 모든 비법을 앞으로 시리즈로 해서 계속 이제 여러분에게 공개해 드리는데, 요 강의는 일단 지금 1탄 강의는 이제 공개를 해 드렸는데,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모두 공개를 해 드렸는데, 다음 비법 총정리부터 2탄부터 100탄까지 시리즈로 계속 강의는 일단 멤버십 회원이나 심산 진로 컨설팅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이나 그 다음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 유료 동영상 강의 신청하신 분들, 이분들에 한해서 2탄부터 계속해서 100탄까지 심산멘토의 모든 비법의 핵심을 농축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심산멘토의 명리적성학의 비법 핵심 총정리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